합니다. 다짐한 대로 가만. 과거 이제 민정 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보시는 영상은 조국 대표를 잠시 보내는 그런 아쉬움을 담아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만든 영상입니다. 손지연 가수님 노래 추억이 인생보다 길된 뮤직비디오 형태로 제작됐죠. 김어준 뉴스공장 팬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워져라를 부른 그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자, 제주에 살면서 육지로 오가며 공연하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인데, 제주에 거주하시는 그 돌담집에서 계절에 한 번 정도 아주 작고 편한 공연을 꼭 하십니다. 자, 22일 토요일에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대구에 가게 돼서 아쉽게도 못 볼 것 같고요. 혹시 제주 거주하시는 분이나 때맞춰 여행하시는 분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가 잘 차는 그런 공연이니까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이 포스터에 여기 꼭 연락해 보시고요. 뭐 정보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링크도 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장만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페이스북 아트만도 아백님 만평입니다. 이야, 이거 뭐 딱 보는 순간 저는 이거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야,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군상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림 아주 좋아합니다. 이게 얘기거리가 풍성하거든요. 뭐 저 같은 수다쟁이한테는 딱이죠. 그림의 제목은 을사수계와 친구들입니다. 총 15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각각은 별도의 인물화로 이미 소개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각각의 인물화들이 이 작품을 위한 습작이었는지도 모르죠. 아트만두 작가님 페이스북에 가보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죠. 이 인물들이 가운데 전보대를 중심으로 5명씩 3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전체적인 구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왕자를 그리죠. 제일 아랫줄 5명부터 차근차근 보죠. 당연히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자기 입을 그린 액자를 들고 서 있어요. 자, 액자에는 이것은 주둥이가 아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르네 마그리트의 이미지의 반역이라는 작품을 패러디하고 있고요. 얼마 전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좌우로 최상목과 한덕수, 윤석열 2대8 가르마 가발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둘이 대통령직 대행을 수행했으니까 윤석열 권력의 상징으로 그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거고, 최상목은 특히 그 자기가 받았다는 문서, 꼭 쪽지라고 하죠. 그 쪽지를 머리에 꼽고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는 모습이 청기 홍기를 들까 말까 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왼편엔 빤스를 뒤집어 쓰고 총을 들고 봉기하라고 외치는 듯한 정광훈이 있고요. 오른쪽 끝에는 애국 폭도 고충 상담, 폭도들 훈방 안 되겠냐고 경찰서에 전화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입니다. 자, 가운데 줄로 올라갈게요. 제일 왼쪽부터, 자, 백골단을 자칭하는 무리를 국회에 불러들인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 헬멧을 쓰고 졸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대동이 아니라 대통단결이라고 쓰인 머리띠를 두르고 빠루를 치켜든 나경원 의원인데 윤석열 머리 모양 완장이 되게 재밌죠. 그리고 단수단전하라고 소방청에 전화 중인 이상민 장관, 그 옆에 김용현 장관, 이렇게 둘은 고등학교 학생모를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충암고 동문이라는 뜻이죠. 자, 김용현은 자폭조끼를 입고 있고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그 가시관을 쓰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어설프게 지가 다 한 짓이라고 뭐 다 뒤집어 쓰겠다라고 우기는 그 모습을 풍자하는 거죠. 그 뒤로 나치 선전대 차림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살짝 보입니다. 요즘은 숨은 듯 조용히 지내는 모습을 이렇게 반영한 거죠. 자, 이제 제일 윗줄로 넘어가죠. 제일 오른쪽, 자, 저 미친 사람 같은 눈깔에 색동 저고리를 입고 있는 아기보살 노상원이 눈앞에 롯데리아 마크가 박힌 장갑차와 헬기의 환영을 보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른 그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 진짜 미친 사람입니다. 자, 그 옆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입니다. 정보기관 수장 느낌의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고 귀마개를 꽂고 있습니다. 귀마개는 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일관하는 그 태도를 풍자하는 것 같고요. 체리 따봉 스티커가 붙어있는 핸드폰으로 어딘가로 열심히 문자를 보내고 있네요. 어디로 보내는진 뭐
역시 뒤에 가서 설명하죠. 자, 가운데 그리고 전봇대에는 원기둥을 뺑 둘은 벽보가 붙어 있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권성동입니다. 누군가에게 똥침을 하는데 종이가 뺑그르르 한 바퀴 돌아서 결국 본인한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최근에 헌재와 민주당을 향해서 던지는 말들이 몇 년 전 박근혜 탄핵 때 본인이 했던 말들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그 상황을 풍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봇대 뒤로는 쥐죽은 듯 요즘 거의 보이질 않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고개를 빼끔 내밀고 있고, 그 뒤로 무속인들이 쓰는 고가를 쓰고 눈만 빼꼼 나온 여자분, 핸드폰으로 전화 받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분, 이상하게 김건희 씨랑 눈매가 닮았어요. 야, 뭐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검 사무실이 열리면 거기 이 그림을 걸어놓고 수사하면 기가 막히겠죠. 제가 숨가쁘게 대충 설명을 드렸지만 20년, 30년 혹은 반세기 후 자녀나 손주들이 12.3 계엄에 대해 묻는다면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펼쳐놓고 저처럼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잠깐 다른 그림을 살짝 볼게요. 자,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정확히는 1830년 7월 혁명이지만 이 그림은 세계적으로 프랑스 혁명 전체를 상징하는 역사화입니다. 을사수계와 친구들, 이 그림도 우리 시대의 유머 감각으로 12.3을 담아낸 역사화로 아주 오래 남을 만합니다. 자,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아백님 만평입니다. 그림 속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명패도 놓고 옷도 벗어서 탈탈 털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바지 뒤에 숨긴 핸드폰 액정에 뭐 어디서 연락이 왔는지 불이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옆에 계엄 전 김건희와 문자라고 쓰여 있죠. 6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장 조태용이 계엄 전날 김건희 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아, 영부인이 정보기관 수장하고 왜? 그것도 계엄 전날? 아니 무슨 연말 선물 기프티콘 뭐 갖고 싶냐 이런 거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이상하죠. 영부인한테 문자를 한밤중에 2통이나 받았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난대요. 아, 그리고 확인해보랍니다. 아, 이러니까 그 문자 그거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죠. 자, 다들 계엄의 배후에 김건희 씨의 영향력을 의심하는데 아직 잡힌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실마리 비슷한 게 지금 이 그림 런닝 속의 핸드폰 액정비처럼 희미하게 나타난 겁니다. 자, 장도리 사이트 박순찬 아백님 만평입니다. 윤석열이 구치소 식판을 비우고 연단에 서서 철창박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 극우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고, 그리고 깃발에는 시진핑 아웃, 중국 선거 개입 막아선 개몽령 만세 등의 구호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 씨 뒷주머니에 노상원 수첩이라는 게 꽂혀 있습니다. 야,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뭐 거의 모든 매체가 불이 붙었죠. 자, 노상원은 아시죠? 전직 정보사령관이고 성추행 파문으로 불명예 제대하고 애기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점집하고 지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비화폰을 받고 이번 계엄의 현역 부대장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뭐 또 진급시켜주겠다고 돈도 받았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계엄에 관련된 내용을 메모한 이 사람 수첩에서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무더기로 언론에 튀어나왔습니다. 뭐부터 얘기해야 되나? 이런 내용이 있대요. 행사 후속 조치 사항, 헌법 법 개정, 그 다음은 삼선 집권 구상 방안, 그리고 후계자 물음표. 자, 행사는 계엄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계엄 후에 헌법을 뜯어고치고 윤석열이 3선, 그러니까 3번 대통령을 하게 한 다음 후계자는 누구로 해야 될까라고 고심한 흔적이죠. 그리고 뭐 중국, 러시아 선거제도 연구라는 문구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중국하고 러시아는 독재자가 장기 집권하는 나라잖아요. 그걸 연구해야 하는 의도가 뭘까요? 그림을 보시면 윤석열 뒷주머니에 노상원 수첩에서 말풍선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수첩에 내용이 담겨 있는데 광화문에 윤석열 초상과 계몽혁명 만세, 윤석열 만세 구호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차범근, 하버드, 요거는 이준석이죠. 이런 사람들이 포승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계속 이어서 얘기하죠.
자, 페이스북 백영옥 화백님 만평입니다. 노상원의 수첩에는 계엄 기간 지가 해야 할 일이 적혀 있는데, 야, 이게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얼마 전에도 슬쩍 수거 대상이란 말이 흘러나오긴 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계엄이 성공하면 거둬들여야 될 사람이 여의도 30에서 50명, 언론 100에서 200명, 민노총, 전교조, 민변, 어용판사, 종교인 이렇게 해서 1차 수집 대상이 500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A에서 D급까지 나누는데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청래, 권순일 전 대법관, 조국, 김어준 여기까지는 경찰청장이나 홍장원 1차장이 들었다는 체포 명단과 일치하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유시민 작가 이름도 있고요. 서영교, 고민정, 윤건영, 추미애, 박범계, 노영민, 전현 의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한 유창훈 판사, 해병수사단장이라는 메모도 있는데 이거는 박정훈 대령 같죠. 이 외에도 연예인 김재동, 차범근 감독의 이름도 있답니다. 차범근은 조국 대표 재판에 탄원서를 썼다고 올린 것으로 추정되죠. 자, 이렇게 수거 대상을 분류해놓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써놨는데, 야, 이건 완전 호러급이에요. 주먹을 이용해서 좌파놈들을 분쇄시키는 방안. 와이씨. 막산에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사살 필요, 교도소 한 곳을 통째로 수감, 음식물 급수, 화학약품, 이거 다 살해를 암시하는 무시무시한 말들인데 이런 게 잔뜩 쓰여 있고요. 또 수거 A급 처리 방안이라는 메모에는 연평도 이송, 제주도 수집소 이송 중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 와, 이 미친놈이네. 아니, 제주는 4.3의 아픔이 있는 곳인데 하필 여기가 다시 지옥이 될 뻔한 겁니다. 또 수거 대상 처리 방안 해놓고 실미도 등 무인도, GOP, 민통선, 이북의 수용 후 자체 사고 처리, GOP상에서 수용시설의 화재, 폭파, 외부 침투 후 일처리 사살, 수류탄이란 말도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내국인 사용 시는 수사에 피하기 어렵다. 전문 프로가 필요한데 북과 접촉 방법,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줄 것이고 접촉 시 보안 대책은 요런 문구도 있대요. 그러니까 북한을 이용해서 계엄령으로 잡아들인 인사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고민이 엿보이죠. 그냥 뭐라고 더 할 말이 없죠. 자, 그림을 보시면 눈을 가린 윤석열, 그리고 그 등 위에 김건희가 타고 있습니다. 명태균이 얘기한 김건희 윤석열의 관계, 장립무사와 안전뱅이 주술사의 비유죠. 김건희가 수거하라라고 고삐를 치고 윤석열이 집게로 사람들을 막 집어서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엄 아무 일도 안 터졌지 않냐? 성공했다면 노상원 같은 사람 손에 세상이 어떤 지옥이 됐을지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 인스타 596 전정원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2월 10일 부산의 한 은행에 30대 강도가 들었는데 2분 만에 제압당하고 경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까만 비닐봉지 안에 총기를 숨겨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는데 그 봉지를 뺏어서 열어보니까 요렇게 생긴 공룡 모양 물총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내막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죠. 그런데 요 사건에 어떤 재기발랄한 천재 댓글러가 이런 댓글을 남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분짜리 은행 강도가 어디 있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한 것이다. 호수에 비친 달빛 그림자 잡는 꼴 아닌가?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 1,000원 한 장 도둑맞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장난감 총은 합법적으로 구매했고 다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고의 행동이었다. 돈을 담으라는 지시를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금융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 윤석열이 계엄 이후에 쏟아내고 있는 헛소리들을 그대로 요 사건에 적용해서 은행 강도의 무죄를 주장하는 가상의 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헛소리인지 정확히 보여주는, 이 정도면은 댓글도 문학이죠. 전정원 작가님은 이 댓글에 호응해서 은행 강도가 사용한 그 공룡 물총에 윤석열 얼굴을 갖다 붙이고 짧은 앞발로 실탄을 쥐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에도 민중과 예술가들은
이렇게 기품있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 나라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더디지만 사필기정 바른 길로 가고 있을 거라고 한번 믿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